네, 1시 10분 됐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월요일에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제들이 논의가 됐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날짜가 지났나요? 지난 건 아니고요. 25일 확정하기로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정부 여당에서 법사위원하고 이제 행정위원회에서 예. 이걸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9월 25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좀 미뤄진 거군요. 그렇죠. 미뤄진 거죠. 미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경찰들이 수갑 반납하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검경 조정안이 사실상은 처음에 취지와는 다르게 네. 검찰의 수사를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월 11일 오후 3시경에 경찰관 한 10여 명 정도가 네. 그 남영동에 있는 경찰청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갑들을 꺼내면서 반납하는 것처럼 퍼포먼스죠. 사실은 그걸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그럴 바에는 수사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찰에서는 이번에 검경 조정안 내용이 경찰의 불리한 걸 떠나서 검사의 수사를 확대시켰고 네. 또 그리고 경찰의 그 종결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검찰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그런 강하게 반발의 사를 보인 거죠. 네,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수갑 단체로 경찰의 형사 수사관들이 수천 명 있습니다. 물론 확대하면 뭐 10,000명 넘게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검경 수사권의 세부 시행안에 대한 불만을 근데 노조가 없기 때문에 단체 네네. 행동을 할 수 없고 다만 경찰은 단체 행동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만 의지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그것을 SNS에 올리면서 그런 어떤 일종의 단체 행동인데 예, 행동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영화 보면은요, 그 직무 정지를 한다거나 무언가 뭐 잘못된 일을 억울하게 당해서 경찰이 그 자리를 떠날 때 아이디 카드 같은 거 이거 하나 하고 수갑 이걸 딱 놓고 나가더라고요. 미국령에서 권총을 두고 나가죠. 네, 예. 우리는 뭐 권총이 아니라 수갑을 두고 미국은 나가죠. 경찰 배지가 있습니다. 네. 배지와 권총을 놓고 가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증이 말씀하신 신분증이에요. 네, 신분증, 예. 신분증하고 이제 수갑을 놓고 나갈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는 그렇지 않고 예. 거기에 사직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만큼 이제 경찰로서는 이 수갑을 놓는다는 건 내 직을 건다는 뭐 자존심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검경수사권의 그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 검찰청법이 개정안이 나왔을 때 작년에 그러니까 그건 검찰의 힘을 좀 줄이고 경찰에게 수사의 독립성을 좀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줄이면서 예.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주는 여러 가지 큰 뜻이 있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에서는 오히려 모법 자체에 위배되게 예. 직접 수사를 오히려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느끼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에서 네. 오히려 이게 악화됐다. 오히려 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라든가 경찰의 수사 종결 부분을 침해하는 네.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주장을 경찰, 특히 이제 일선 형사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세 개를 크게 나눠 보면은 예. 이번에 대통령안을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주관했습니다.
대통령안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 예. 이것을 법무부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조율했다고요. 세부 내용을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주관했어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 네.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형사소송법이 없는데 검찰이 경찰 통제권을 신설한 거예요. 네. 몇 가지 더 집어넣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직접 수사범위 쉽게 얘기해서 형사소송법상 6대 범죄 외에 네.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을 껴놓은 거예요. 경찰이 볼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수사 범위도 넣어놓고 또 경찰을 또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지금 주관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행정부라든가 경찰청하고 협의한다고 하지만 예. 협의라는 게 뭡니까? 협의 안 되면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 이번에 이제 연기된 사항이 된 거죠. 일선 형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예. 뭐 좀 자극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뒤통수 맞았다. 뒤통수를 맞았다. 예, 검찰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법무부 쪽에 첫 번째. 그리고 경찰청 수뇌부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게 지금 이렇게 될 걸 몰랐었냐. 네네. 라고 하는 큰 불만이 두 방향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이 행동 부분은 말하자면 왜 법무부의 그 시행령 주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정이 안 됐냐.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냐. 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법을 위배하는 형태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될 동안 또 뭐 했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황당한 부분은 그겁니다. 지검장한테 수사 개시권을 두는 거는 사실은 모법이 없는 거고 오히려 더 없는 악화된 거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왜 용납했냐 이 말이죠. 경찰 네, 수뇌부들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지검장이라는 건 지방검찰청 검사를 말하는 건데 예. 거기에 수사 개시 요청권을 준다고 한다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보면은 지금 문제가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네. 청구됐을 때는 경찰한테 수사를 안 넘기고 직접 수사하겠다. 근데 사실상은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는 검찰이 6대 범죄로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 6대 범죄 뭐냐면은 부패라든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그다음에 대형 참사인데 그중에 경제 범죄에다가 뭘 껴넣냐면 마약 범죄를 껴냈어요. 예, 이거 많이 들었어요. 알고 얘기를. 있죠. 예, 예. 근데 검찰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약 범죄를 전부 수사하는 게 아니고 마약 수출 그다음 수입만 수사하겠다. 이런데 사실상 마약은 국내에서 제조가 적습니다. 다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네.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입하는 사람을 조사하다 보면은 유통업자라든가 마약 흡입자도 모지를 수사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걸 껴놓고 아까 말한 그 대형 참사 범죄에도 사이버 테러를 껴놨어요. 네. 사이버 테러도 우리가 하겠다. 지금 사실은 교수님 계시지만 사이버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겠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검찰의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1990년도부터 그 마약 수사를 전담을 했어요. 사실은 많이 네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원이 확보됐어요. 그러면 인원 확보되고 수사적인 어떤 노하우들도 꽤 노하우도 쌓여 있죠. 있을 수도 있겠죠. 마약 수사가 예. 있으니까. 그 당시에 검찰청에서도 파견 나갔었는데 파견 나간 경찰 직원들을 마약 단속 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특채를. 저는 안 갔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지만 그런 인적 자원이라든가 인프라를 놓기 싫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내용은 법령상 모법에 있는 부분과 전혀 맞지 않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것에 대한 그러면 실제로는 모법을 개정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네. 이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벌어지지 않는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를 검찰이 하게 되면 모든 범죄는 다 사이버 범죄화 시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돈이 오가지 않는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럼 다 그거 경제범죄가 되는 거라고 하면은 왜 이걸 법무부 주관하는 시행령으로 못을 박아버리면은 나중에는 사실은 바꾸기 어렵다. 지금 이 불만인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을 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그리고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고 종결권을 갖게끔 하는 상황이었는데 정작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이 과정에서는 이걸 법무부가 주도를 했고 그러면 지금 경찰청 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건 행정안전부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행안부의 경찰청이 하고 그럼 있는데. 행안부와 법무부가 같이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조율을 한다거나 해서 이 시행령 안을 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냈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게 유리하고 검찰에게 더욱더 많은 권한을 실어주는 잘못된 시행령안이 나왔다.
이렇게 라고 지금의 경찰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가 그렇죠. 진행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지금 코너는 아는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아는 거고요. 검찰도 나오셔갖고 예, 하시는 아는 아니 제가 검찰이- 검찰 입장도 대변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게 검찰 아니시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또 저희가 한번 시간을 내서 검찰 쪽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보니까 여당에서 뭐 관련된 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연결해서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25일 날 시행령을 결정해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연기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한 그 부분들이 좀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경찰에서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경찰청에서는 반대를 했고 시민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모법을 우리가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 수사 준칙이라고 있어요. 범죄 범위 규정 요거를 검찰에서 껴놓은 거예요. 자기들 이제 유리한 쪽으로 했는데 네네. 결론적으로 지금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를 축소시키고 기소에 전담시키고 경찰 수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경제범죄가 물론 조항은 있습니다. 5억 원 이상만 하겠다. 예. 그리고 무슨 뭐 뇌물범죄도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치한 것도 5천만 원 규정을 해놨습니다, 사실. 근데 최근에 이 경제범죄 그 액수가 사실 올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억 원 이상이 별거 아니거든요. 뭐 특가법 적용은 특경법 적용은 되지만 네. 어떤 검찰에서는 그 수사하던 인원을 기소로 돌리는 게 아니고 수사하는 인원을 그대로 수사위원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앞으로 일정상으로는 좀 뻑뻑한 게 있습니다. 예, 표현이 좀 그런데 왜냐하면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근데 예.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법무부 쪽에서는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고 경찰 쪽에서는 너무 빠르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안 맞는다라고 해서 조금 논의를 더 하자. 이런 식이라서 청와대 쪽에서는 후자 쪽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늦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늦추는 건 언제까지 늦추겠다고 그 일자가 확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이렇게 국무회의 의결되니까 지금 일정 25일경에 아마 당정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원안대로 갈지 아니면 개정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9월 달 넘어가는 거죠. 10월 달로 넘어가겠죠. 근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장으로 계시고 경찰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놓을지 이게 치열한 형태의 어떤 논리 싸움이 돼야 되고 예. 국민을 위한 검경수사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종된 상태에서 상당히 붕 뜬 상태라고 하면은 좀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조직에 이익이 되는 것 이것보다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서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많은 논쟁과 논의와 서로 간에 뭐 다툼 같은 것들이 일정 정도 있어도 좀 좋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결과와 바람직한 시행령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나올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하나만 좀 말씀 나누고 여쭤보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어떤 뭐 잘못된 일과 연루가 됐을 때 검찰인지 경찰인지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까? 어때요? 실제적으로는 그전에는 간섭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장 청구 사건 아닌 외에는 지혜를 이루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송치를 하거든요. 예. 송치한 뒤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추가 송치하라고 연락은 와도 그런 경우는 적고 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강제 처분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하지 않습니까? 예. 영장을 누구한테 우리가 요청합니까? 검사한테예요. 경찰은 영찰 성권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장은 압수수색, 뭐건 뭐 감정이건 모든 거는 검사한테 간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 어차피 영장 청구, 강제 처분은 모두가 다 검사의 지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과 법령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예전에는 검사가 많이 개입을 했던 거고 사실은 그 개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유리하느냐. 흔히 말하는 두 기관이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면 더 좋지만 지금은 양쪽 다 권력기관이라는 느낌. 국민들 그렇죠. 입장에서 이쪽이나 다 똑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하는 건 그게 위험한 거죠. 이 인권을 보장해주는 수호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국민들 의식이 높다고 하면 그거를 이 두 기관이 사실은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 것. 그게 과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는 검찰 시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어머니 없이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불이 났고 이 때문에 초등학생 형제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른바 라면 화재 사건 이렇게 지금 보도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시간이 좀 흘렀어요. 벌써 지금 거의 뭐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애들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 좀 여쭐게요. 좀 전에 확인한 바에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고요. 두 형제 다. 형제 모두 다. 아이고. 중간에 잠깐 뭐가 이제 좀 다른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좀 오해한 부분인 거고 아직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거고 네. 3도 이상의 화상이고 특히 또 형이 많이 다쳤다면서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예. 감싸 안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직은 지금 아이들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사건이 사실 이전에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동 방임 사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전에는 어떤 전달 체계 내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의 문제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 아이들은 2018년부터 이미 위기 가정이라고 체크가 됐던 아이들입니다. 문제는 주변에 있는 어떤 전달 체계 내에서 확인도 하고 학교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부모 어머니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이건 책임질게.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급식권 같은 거 주려고 했지만은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차단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아동 방임의 문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보호 안전망 안에 들어와 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018년 또 2019년 계속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었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 또 면담도 했고. 예. 그런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허점으로 드러나 보이세요? 사실상은 그 엄마가 이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학대나 방임 의혹을 해가지고 이걸 격리보호 명령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판단이 뭐냐면 1년 동안 상담과 치료를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머니가 애를 둘 키워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상담감 치료를 받는 것이 낫지 애를 격리시켜서 분리를 안 하겠다. 사실 격리시켜서 부모가 친부모가 있는데 하긴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저 이번 언론을 보게 되니까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보니까 아이들이 10살, 8살 먹은 애들이 라면도 자기들이 끓여 먹고 마트도 가서 자기들 물건도 사오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거는 방임인데 뭐 학대도 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어떻든 엄마가 혼자 둘을 케어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했지만 그 보호받지 못한 건 알다시피 격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엄마가 계속 케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경찰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교수도 했고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판사들이라 아니 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든가 케어를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담 진행되고 있잖아. 아이들이 할 수 있잖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형식으로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지만은 부실한 거예요. 부모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부실한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거기가 괜찮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불이 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학대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관심사가 벗어나는 거죠. 지금 이 괴리입니다. 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현장을 모른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유 참 이게 저희가 지난 7월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고도 좀 하고 특집 방송을 좀 5차례나 돼서 내보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렇죠. 가장 드러나는 케이스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참 우선 좀 헤드라인 뉴스 듣고 다시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죠. 네, 시사본부 아는 경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천에서 어머니 없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불이 났고 지금 초등학생 형제는 지금 중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죠. 2825님, 코로나만 없었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혹시 또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없는지 빨리 찾아봐야겠습니다. 4222번 쓰시는 분, 엄마가 잘못했지만 젊은 엄마 혼자 아이 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챙겨봐야겠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여러 차례 이 학대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고 또 확인해 보니까 전날 엄마는 밖에 나가서 귀가하지 않은 거죠. 네, 집에 안 들어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떤 걸 좀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지 한 말씀씩 좀 듣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예. 예. 사실 핵심적인 건 원가정 보호제의 이 기본적인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우리가 전달 체계 내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이 위기 가정의 아이들 부분도 그냥 두고 보지 말고 좀 더 밀착해서 사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요번 뭐 47억 추경에 반영됐다고 하는데 네. 47억 갖고 뭘 합니까? 이건 참 정치인들이 좀 주먹구구시로 하는 이런 예산은 참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좀 치밀하게 반영됐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 지금 이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월 아마 수급비 정도 16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이나 동에 그 사회복지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케어할 때는 구청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수시로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물론 이런 일이 안 생긴다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사건이 저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 관련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10월 초면은 새롭게 좀 바뀌는 것이 적용된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좀 제가 참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좀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두 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순경 채용 필기 시험이 있었는데 일부 시험장에서 문제 유출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순경 2022년도 2차 순경 필기 시험은 19일 날 지금 했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선택 과목 중에 경찰학 개론 하나가 예. 출제가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출제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예. 보통 칠판에 시험 보는 과정에 쓰거든요. 요거 문제 수정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걸 원래 수정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좀 일찍 써놓은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9시 반에 시험이 시작되면은 9시 반 이후에 써야 되는데 9시. 그러니까 미리 써놓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휴대폰을 수거하기 전에 써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수험생 일부가 그것을 촬영해서 자기 친구들한테 SNS 했기 때문에 수험생 중 일부는 그 문제를 먼저 보고 교재를 통해 확인해 갖고 좀 유리한 점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있었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9월 19일 날 2,684 그 시험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2,735명을 뽑는데 51,419명이 시험을 응시를 했어요. 그렇죠? 고사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684 고사장이니까 상당히 큰 거죠. 많죠. 많은데 거기에 그 시험관들이 들어가요. 시험관이 들어가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한 대로 시험관이 들어가면은 방송에 매뉴얼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전에 아마 소지품을 전부 꺼놓고 휴대폰을 다 압수를 했어야 다 꺼내놨어야 되는데 한 대 모아놓거든요. 근데 그 전에 시험관이 일부 25곳이 그랬다고 하는데 일부 오류된 문제가 잘못된 걸 정정하여라고 칠판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출하기 전에 있으니까 그냥 일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지네끼리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시험 보러 가지만은 시험 문제라든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상 시험 문제를. 그걸 보고 걷기 전이니까 답을 알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이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든가 국민들께서 뭐 이런 일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무슨 문제냐면은 있어요? 그 시험 감독관들이 현직 경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전에도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뭐냐면
왜냐면 전문인들을 그 감독관으로 써라. 예, 예. 현직 경찰관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현직 경찰관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 예. 현직 경찰관들은 자기 일이 있고 여기에 그러니까 수험생 관리에 특화된 인력들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차출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물론 교육도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예. 그게 좀 감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예전부터 제기했었는데 예. 지금 사실은 이게 터졌고 아는 사람들은 이게 터질까 터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저도 감독관 몇 번 들어갔습니다. 예, 예. 교실에 이제 2명씩 들어가는데 차출을 해요. 순번이 있습니다. 순번이 있으면 순번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고사장으로 제가 가거든요. 물론 교육을 시켜요. 30분 1시간씩 그 총괄자가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총괄제에서 방송을 해서 알려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그것만 네.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마 그 25 고사장에서는 그 매뉴얼대로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네. 경찰관들을 2명씩 들어가는데 5천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민간이 쓰려고 그러면 경찰청 예산으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산 그래도 문제도 그렇게 있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전문인들을 써야지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경찰 시험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규모가 예. 확장되면서 차출 인원도 확장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를 경찰청 수뇌부들이 간과한 부분인 거죠. 우선 그건 이제 차후에 다시 뭐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찰 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다시 봐요? 아니면은 이 문제만 어떻게 따로 해야 돼요? 지금 시험 다시 보는 건 아니고 구분 문제에 대해서 네. 필기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합격한 사람들을 이제 체력 시험을 보고 네. 면접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그 문제, 구분 문제는 무조건 합격한 맞은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 학교를 선택을 한 사람들, 예. 그 구분 문제에 대해서 틀린 사람들도 맞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죠. 예. 이 합격 인원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필기 시험. 이 필기 시험을 본 다음에 그다음 체력을 보고 면접을 본 다음에 총 합산해서 만약에 체력 내가 지금 이번에 불합격했지만 합격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예. 근데 그 사람이 체력이 좋고 면접을 잘 봤어. 그러면 나보다 필기시험을 잘 본 사람을 앞서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소송감입니다. 사실은 뭐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소송감이가 앞으로 문제가 더 될 건데 예, 예. 지금은 사실 미봉책으로 막아놨는데 좀 걱정이 듭니다. 순경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거의 뭐 왜냐하면 이것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예.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그만큼 지원자도 많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역사를 전공했지만은 예. 저도 60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사하고 영어가 필수예요. 다 봐야 돼요. 그다음 예.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형법, 형사성 보는데 저희 며느리가 7번을 떨어졌어요. 8번째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기 진짜 때문에 어렵습니다. 변별력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시험 문제를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에 형법하고 형사성법이 들어있어요. 요거 필수로 바꿔야 돼요.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경찰 가족이시네요. 그렇죠. 예. 자,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